관계에 지친 당신에게 친구를 끊었더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들.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진짜 이유. 타인의 인정은 신기루다. 동창회나 친목 모임을 다녀온 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나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웃고 떠들며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헛헛하고 피곤할까? 남성들은 모임에 다녀온 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내 처지를 솔직하게 말했나? 누구는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차를 탄다는데 하며 체면과 비교해서 오는 조바심을 느낍니다. 여성들은 모임 후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왜 묘하게 나를 은근히 깔보는 느낌이 들었을까? 내 이야기보다는 남 이야기, 자식 자랑만 들어주다 감정만 털리고 왔네 하며 깊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19세기 대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사의 본질을 간곡하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확인하려 할 때 비극이 시작된다. 타인의 평가라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성별을 불문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피로와 환멸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정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 뒤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냉혹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친구 관계는 순수한 즐거움과 열정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회적 위치, 재산, 자식의 성취, 건강, 외모 관리 등 삶의 조건이 급격히 격차를 벌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능을 생존을 향한 맹목적인 의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로 설명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가까운 지인일수록 자신과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강한 본능이 있습니다. 남성들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지위와 능력의 상향 비교로 흘러갑니다. 친구의 성공을 들으면 축하하면서도 내심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하는 열등감과 조바심이라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는 삶의 질과 행복의 정서적 비교로 흐르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동정하고 공감하는 척하지만 내심 상대의 불행에서 안도감을 느끼거나 상대의 잘됨에서 묘한 질투를 느낍니다.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 즉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은밀한 기쁨은 남녀 모두의 뇌 속에 존재하는 정직하면서도 비열한 본성입니다. 결국 세월이 흐르고 삶의 격차가 굳어질수록 모임은 순수한 대화의 장이 아니라 은밀한 자랑과 시기심이 교차하는 감정의 전쟁터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해지면서까지 남의 시선과 관계에 집착할까요?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시 시대의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무리에 속할 때 뇌의 보상 회로인 측좌액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분출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인정으로 얻는 도파민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더 큰 인정과 칭찬을 요구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뇌의 통증 회로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지인에게 은근한 무시를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신체적 폭력을 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마음에도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며 눈치를 보는 것은 내 관점에서는 매일 타인에게 물리적인 매를 맞고 있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은 명언으로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 완결되어야 한다. 남의 인정에 의존하는 사람은 평생 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친구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줄까 하는 집착은 실체가 없는 신기루를 잡으려는 허망한 몸부림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에게 내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기대를 품을수록 돌아오는 것은 깊은 실망과 상처뿐입니다.
상대 역시 자신의 이기심과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지극히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타인의 시선이라는 피곤한 무대에서 스스로 내려와 관객석에 앉을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거치의 뿐인 관계를 하나씩 정리하고 밖으로 쏠려 있던 에너지와 시선을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남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만족할 수 있을 때 성별과 나이를 넘어 비로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의 평온이 시작됩니다. 2부 고독은 뛰어난 자의 운명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위대한 힘. 주말이나 휴일, 약속 없이 혼자 집에 머물 때 문득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모임에 나가고 약속을 잡는데 나만 세상에서 잊혀가는 건 아닐까? 남성들은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계급이나 명함이 희미해질 때 온전한 자신만의 자리를 찾기 버거워하고, 여성들은 가정을 돌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안부를 챙기는 의무감에서 벗어날 때 묘한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순간이 인생 최고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에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 또한 사랑하지 않는 자다. 우리가 그동안 외로움이라 부르며 피하려 했던 고독은 사실 나 자신을 되찾는 가장 위대한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삶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일까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인간이 타인과 함께할 때 필연적으로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쓴다고 설명합니다. 남성들은 집단 속에서 능력 있고 문제없는 사람, 의리 있는 친구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과장하거나 감정을 억누릅니다. 여성들은 공감 잘해주는 친절한 사람,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막대한 정서적 에너지를 씁니다. 사회학자 엘리 호크실드가 제시한 감정 노동 개념은 직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 형식적인 친목 도모 역시 심각한 수준의 감정 노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일찍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타인과 어울리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4분의 3을 깎아내려야 한다. 누군가를 만나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의 템포에 맞추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눈치를 보며 내 진짜 모습을 숨깁니다. 결국 남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나라는 존재가 조금씩 마모되어 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뇌과학은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에 우리 뇌 안에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대화하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쓸 때 뇌는 주의 집중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며 급격한 피로를 쌓습니다. 반면 외부 자극을 끊고 혼자 멍하게 있거나 고독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작동할 때 우리 뇌는 비로소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동안 쌓인 불필요한 정보와 감정적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흩어져 있던 기억과 경험을 정리하여 나만의 통찰로 전환합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에 대한 답을 찾게 합니다. 즉, 고독은 내가 스스로를 치료하고 재부팅하는 유일한 메커니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켜거나 남을 찾는 사람은 내게 단 한순간의 휴식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고독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타인에게 버림받았다는 실망감과 쓸쓸함인 외로움,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여 내면을 풍요롭게 채우는 호젓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남녀 모두의 가슴을 때리는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무가치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과의 교제보다 고독을 선택한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가진 자들의 운명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밖으로 향하던 안테나를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친구를 만나 나누는 거칠의 대화보다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 홀로 산책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평생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동반 없이도
자기 자체로 완벽한 자기 완결형 인간이 됩니다. 고독은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감옥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가장 안전한 성체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라. 의미 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모임을 줄이기 시작하면 누구에게나 가장 먼저 찾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갑자기 늘어난 시간입니다. 주말마다 나가던 술자리, 마음에도 없는 친목 모임, 남들의 SNS를 들여다보며 허송세월하던 시간이 싹 사라지면서 당장은 어색함이나 허전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주말에 불러내는 동창이나 동료가 없을 때 이제 정말 외톨이가 된 건가? 하는 이상한 허탈감을 겪기도 하고, 여성들은 사모임 등의 수다 떨 상대가 줄어들었을 때 세상과 단절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비워진 시간에 대해 이렇게 당부합니다. 행복은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나온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밖에서 자극을 찾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자신 안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얻는다. 관계의 거품을 걷어낸 후 찾아온 이 소중한 시간은 결코 외롭게 버려두어야 하는 빈 공간이 아닙니다. 비로소 나라는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입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크게 두 가지 동기로 나뉩니다. 첫째는 타인의 인정, 사회적 지위, 칭찬을 얻기 위한 외재적 동기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친구들에게 잘나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삶이 대표적입니다. 외재적 동기에 이끌리는 삶은 끊임없이 타인의 눈치를 봐야 하기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내적인 만족, 순수한 호기심, 개인적 성장을 위한 내재적 동기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끊고 나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외재적 동기를 꺼버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내재적 동기를 켜는 작업입니다. 남성이라면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골프나 비싼 취미 대신 온전히 자신의 체력을 다지는 운동, 평소 읽고 싶었던 서적 독서, 혹은 목공이나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오롯이 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여성이라면 남들과의 비교로 얼룩진 모임 대신 나만의 호젓한 산책길 만들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온전히 내 감정을 치유하는 요가나 공부 등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킬 유유 시간만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할 때 우리 몸과 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는 도파민 중심의 삶에서 세로토닌 중심의 삶으로의 위대한 이동입니다. 타인과의 대화, 술자리,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 할 때 뇌에서는 자극적인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일시적인 쾌감을 주지만 곧 사라지고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불안과 갈증을 유발합니다. 반면 혼자 산책을 하거나 깊이 있게 독서를 하고 나만의 취미에 집중할 때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자극적인 쾌감이 아닌 은은하고 지속적인 마음의 평화와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뇌 가소성 원리에 따라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던 불확실한 회로를 끄고 혼자만의 몰입을 통해 세로토닌 회로를 자꾸 사용하는 사람의 뇌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구조로 재설계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인생론에서 다음과 같은 강렬한 지혜를 전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스스로 자기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작 나 자신에게는 소홀하면서 남의 기분을 맞추고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 감정을 쏟아부어 왔습니까? 이제 밖으로 뻗어 있던 모든 안테나를 나 자신에게로 꺾어 놓으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남에게 대접하듯 나를 위해 차리고 남에게 친절하듯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시간에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친구를 끊어내고 나라는 존재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삶의 밀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촘촘하고 풍요로워집니다. 나 자신과 깊은 우정을 맺은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4부 자기 완결형 인간이 되어라.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서도 늘 온화하고 당당하며 내면이 꽉 차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도하고 남들의 평가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집단이나 조직이라는 울타리, 혹은 지위나 명함이 사라졌을 때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깊은 무력감을 겪곤 합니다. 여성들은 타인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거나 누군가 자신을 좋아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내면의 중심이 무너지며 극심한 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타인이나 집단에 의존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삶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스스로 행복을 창출할 수 없는 자는 남에게서 그것을 구하려 하지만 남이라는 우물은 결국 고갈되기 마련이다. 오직 자기 안에서 완결된 사람만이 타인의 손길 없이도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인생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타인을 곁에 두는 기술이 아니라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자기 완결형 인간이 되는 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단단한 내면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심리적 경계선을 꼽습니다. 타인과의 경계선이 희미한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지옥과 천국을 오가며 상대의 문제까지 자신이 짊어지려다 감정적으로 파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심리적 경계선의 중요성을 그 유명한 고슴도치 비유로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바짝 다가섭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상대의 살을 찌르며 고통을 줍니다.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멀어지면 다시 추위가 밀려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서로에게 가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품격 있게 혼자 사는 자기 완결형 인간은 타인과 완전히 단절된 외톨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타인과 나 사이에 건강한 가시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과제일 뿐, 내 내면의 영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단단한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은 우리 뇌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타인의 무시나 비판, 혹은 관계에서의 소외를 겪을 때 우리 뇌의 공포 담당 기관인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립니다. 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분노, 서운함, 억울함 같은 감정에 휩싸여 주체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완결성을 갖춘 사람의 뇌는 다릅니다. 이들은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을 활용해 편도체의 과도한 반응을 즉각 제어합니다. 상대방의 불쾌한 반응은 그 사람의 개인적 사정이나 기분 탓일 뿐, 나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내 안에서 냉정하게 정리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이 말하는 감정적 독립입니다. 타인의 칭찬에 과도하게 기뻐하지도 않고 타인의 비난에 낭패감을 느끼지도 않는 상태.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한 뇌의 회로가 형성될 때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완전한 내면의 평정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완결형 인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감명 깊게 묘사했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태양의 빛을 빌려와야 하지만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어 온 우주를 비춘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 달과 같고 스스로 완결된 사람은 태양과 같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친구가 내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기대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누군가의 빛을 구걸해야 하는 달의 신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남에게 쥐어주지 마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는 깊은 신뢰를 가질 때 비로소 단단한 품격이 우러나옵니다. 자기 완결형 인간이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며 홀로 서 있는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가 됩니다. 5부 혼자가 될 때 비로소 자유롭다. 거치에 뿐인 관계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나면 처음에는
적막함이나 쓸쓸함이 감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조금만 견뎌내고 고독의 깊은 맛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삶에는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이로운 자유가 찾아옵니다. 남성들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능력을 증명할 필요도, 술자리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여성들은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눈치를 보거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욕망을 후순위로 미루지 않아도 되는 깊은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인생 하반기의 자유에 대해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롭고 고귀한 상태는 타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완전한 마음의 정적이다. 친구를 내려놓고 혼자가 되는 법을 터득한 사람에게는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3가지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심리학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 쏟던 과도한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과정을 심리적 에너지의 회수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밖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할까? 내가 무시당한 건 아닐까? 어떻게 해야 모임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불필요한 풍랑을 일으키며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하지만 고독을 수용하고 혼자만의 삶을 선택하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평정심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남들의 성패나 잘나가는 삶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오해나 비난에도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이라며 덤덤하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남에게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니 삶의 모든 선택 기준이 타인의 시선에서 온전히 나의 행복과 평온으로 리셋됩니다. 고독은 나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소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가장 단단하고 완벽한 방음벽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몸과 신경계의 실제적인 생물학적 변화를 불러옵니다. 타인과의 눈치 싸움과 비교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몸은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계속해서 분출합니다. 이는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관계를 끊고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누릴 때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뇌에서는 안도감을 주는 뇌인성 오피오이드가 분비되어 신체적, 정신적 통증을 완화합니다. 심장 박동과 호흡이 안정되며 몸의 면역 세포가 활발히 회복됩니다. 뇌의 림프계가 작동하여 그동안 쌓인 정신적 피로 물질을 완벽하게 세척합니다. 즉,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을 통한 평온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우리 몸을 가장 건강하고 청정한 상태로 돌려놓는 최고의 뇌과학적 치료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건넵니다. 청년기는 타인과 세상이라는 착각을 좇는 시기이지만 노년기는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진실을 발견하는 시기이다. 세상 전체를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진다는 말은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무가치한 인연에 내 귀한 삶을 갉아먹히지 말고 스스로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라는 뼈아픈 조언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남들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아등바등 연기하던 피곤한 삶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관객석으로 내려와 홀로 찻잔을 들고 온전히 맑아진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시오. 관계를 내려놓고 스스로 고독을 선택한 순간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노예가 아닌 자기 인생의 진정한 국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가 될 수 있는 자만이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자유와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